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잘사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주 왔는데 예. 우리 이영풍 대표님이 하실 때 자주 왔었고. 저와는 네, 처음. 네. 그럼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또 처음 인사를 주시는 거니까 우잘사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바뀌진 않았고요. 제가 잠깐 임대를 좀 저희 요새 트렌드가 선거 직전에 2개월 정도만 그 단기 임대하는 게 요새 트렌드잖아요. 단기 임대는 이영풍 대표님이 단기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 우리 이영풍 대표님께서는 지금 북갑에서 또 이제 진짜 큰 사무실 구하셔가지고 네 지금 양껏 활용을 또 하시면서 좀 좁으셨나 봐요. 예, 부산 의리의 사나이 맞습니다. 이영풍 대표님 대신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처음 모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영풍 TV 우잘사 사실은 나와서 인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풍 대표님이 그 부산에서 본인을 내던져가면서 희생하면서 정말 선거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승리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오만 언론에서 북갑을 또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유세차마다 우리 이영풍 대표님 계신 유세차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고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자질이 천상 정치인 아니신가. 그리고 사실은 너무 좀 진정성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경선을 같이 했었고. 남의 선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경선 같이 했는데 그 이제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딱 옷 갈아입고 옷 딱 입고서는 이제 내가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겠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한테도 막 연락 와가지고 부산 좀 내려와 막 이제 막. 저도 그래서 오늘 갑니다. 얼른 가세요. 저도 오늘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물론 이제 저희 같이 이 내부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뭐 그 우잘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다 아시지만 네. 일반적으로 볼 때도 어제까지 경선 같이 경쟁하던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쉽지 않다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경선 떨어졌는데 경선 붙은 후보의 선거를 이렇게까지 자기 선거처럼 돕는다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로 저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정말 그 박민식 후보 개개인의 뭐 댐댐이도 있겠지만 이영풍 대표님 본인 자체가 지금이 너무나 절박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셔가지고 네. 스스로 출마도 하셨다가 또 지금 이제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어쨌거나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것, 화제가 되는 것은 단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방선거 등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울산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울산 이 공장이 더 잘 돼야 한다. 또 이제 부산에 가셔서는 우리 박민식 후보, 우리 참전용사의 아들 박민식 후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해주고 뽑아달라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멸콩 TV에서 간단히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 힘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부산 북갑에도 한번 언급만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북갑 얘기도 하셨어요. 구포시장 못 가서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예. 부산 북갑은요, 요 정도 말씀만 하셔도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원래 그 어떤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더 익숙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부산 북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 어떠한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로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박형준 후보와 그 다음에 박민식 후보 이렇게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 아마 그 진정성을 아마 우리 이영풍 대표님 그랬던 것처럼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영향은 크겠지만 대통령 정말 이 어떠한 판세를 갖다 뒤집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뭐 울산이나 부산 이런 데 좀 지금 되게 접전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늘까지 이제 뭐 여론조사하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잡히지 않는 여론조사. 하지만 이제 계속 조사는 하겠죠, 내부적으로. 네, 이제 어제까지가 여론조사 공표 기간의 마감이었고,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 조사한 거를 오늘 발표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오늘부터는 조사가 불가능하죠. 깜깜이 기간이죠. 예. 그렇지만 아마 캠프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캠프 뭐 부산이나 울산 이런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 지지율이 아마 급상승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죽하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발작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는 분명히 유효타가 아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정면으로 어퍼컷이 들어간 거죠. 사실 사실은. 문재인 나온다고 저희가 반응하지 않거든요. 더 문재인- 해라, 우리 더 하라 그래요. 더 나와라.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는 민주당에서 네. 나오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에 선거할 때 뭐 문재인이 김부겸 뭐 어쩌고 네. 얘기를 했다가 예. 그게 뭐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죠. 문재인이 뭐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수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문재인 지원 유세 요청해도 되냐? 하세요. 아무도 아니, 막은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열심히 아니, 뭐 하시라고. 서울도 가시고 경기도도 가시고 대구 부산 다 가세요. 아니 문재인 씨 뭐 합니까 지금? 전국 뭐 팔도를 다 가셔도 돼요. 평양도 가세요. 평양도. 문재인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예. 지금 어느 쪽에서도 사실 오기를 반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오시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니까 발작들을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정청래가 그 김어준 방송 나가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지금 저렇게 보수가 결집하면 반대로 또 우리 쪽도 결집할 가능성이 아하. 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네. 이게 나와서 이게 막 결집은 된다. 팩트다. 결집됐고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쪽은 결집되는 것 같다. 결집이 됐으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어. 우리도 좀 결집 좀 해주세요. 이거죠. 속마음을 이거. 들켰네요. 이제 네. 뭐 다 뭐 사실은 정청래가 유일하게 그 속을 터놓는 방송이나 공적인 자리가 저는 김어준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청래는 큰일 났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죠. 민주당이 맞습니다. 저렇게 막 절박하듯이 막 우리가 몇 개가 뭐 접전지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팩트도 있겠지만 결집을 또 호소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모여주세요, 뭉쳐주세요. 이 막판 대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이 읍소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절박하게 뛰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우리 예삐거북이님, 이영풍 대표님, 박민식 후보님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계십니다. 부산 북값은 박민식으로 이번 화이팅 또 슈퍼챗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박 대통령 오늘 또 강원도 가시거든요. 강원도에서는 또 어떤 또 장면이 연출이 될지 우리 또 그 대표적으로 또 친박계로 분류되는 우리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빛내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김진태 이제 그때 당시에 의원이었죠.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 저기 하실 때는. 근데 되게 그 많은 감정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당시에 뭐 짧게 말씀드리면 김진태 네. 의원 자체가 어떤 명확하게 뭐 친박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냥 머리띠 두르고서는 맞아요. 투쟁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막 억하심정이나 이런 거 가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로 어른,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른으로 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데 그런 분이 심지어 김진태라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뭐 도움이나 아니면 이런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강원도에서 쐐기를 박는 이런 모습으로 표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박 대통령의 어떤 동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좀 북감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또 변호사시니까 뭐 저희가 뭐 선거법 위반 등 소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북갑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조작 의혹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뭐 이게 딱 조작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여론조사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작이라고 지목을 했던 여론조사들도 뭐 숫자를 바꿨다 이게 아니라 질문을 막 100개씩 던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트럼프 지지자들이 불편할 만한 질문들 듣다가 언제까지 응답해야 돼? 짜증나서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막 배치를 하면은 이 여론조사 중간에 끊어버리면 표집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좀 과표집되게 유도를 하는 그런 조사들이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막 지지율이 뭐 지금 뭐 30%대 뭐 중후반이 나온다 어쩐다 하는 조사들을 보면요, 잘 나온다고 하는 조사들을 보면요.
일단 질문지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 조사도 네. 25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한 25분 걸리는 거 아닐까요? 전화 받다가 그냥 하루 날 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국포시장에서 이렇게 막 장사하시는 상인분들, 우리 국포에서 정말 이제 선거 마음의 준비 다 끝내신 분들이 굳이 전화 받아가지고 막 30개씩 20개씩 답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 유권자들은 사실은 포집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끊어요. 사실은. 그렇죠. 짜증나서. 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니까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붙잡고 끝까지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걸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의도가 오히려 있는 분이 표집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좌파 쪽에서는 뭐 본인이 정치 성향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중도나 보수라고 답해라. 뭐 이렇게 예. 해서 포집을 뭐 훈련이 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예. 근데 사실은 한동훈 쪽도 그런 식의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능하고 네. 법을 막 위반해가면서 그런 걸 했다는 이유는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의 여론조사에 어떠한 식으로든 과대 포집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그 여론기관 그 조사기관 자체도 정말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데도 많고요. 뭐 비전 코리아 이제 이런 데는 실제로 조작으로 여러 번 선관위에서도 고발을 당했던 회사였습니다. 예.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믿을 수 있다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가 마치 선거운동이 되는 이러한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또 하나 좀 정말로 박민식 후보한테 정말로 어렵게 돌아갔던 부분 중에 하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렵게 돌아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뭐 올드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한 어떠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건 예. 원래 해왔던 짓이긴 한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마치 박민식 후보가 뭐 후발 주자인 것처럼 이렇게 네. 마치 저거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을 위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왔던 일꾼은 박민식입니다. 네. 아니, 심지어는 자막을 이렇게 달아요. 한동훈 무소속 국민의힘 북갑 후보. 이게 무소속 국민의힘 후보는 뭐죠? 그 무소속이면 무소속이고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면 민주당이지. 그러니까요. 무소속은 뭡니까? 무소속이 나와요. 그냥 무소속은 무소속인 거 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한동훈이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요. 전 국민의힘 대표 인사드립니다. 예. 이게 이중 소식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소속이다? 남잔데 여자다? 서울 사는데 경기도 산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어떠한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박민식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네. 기생정치다. 아하. 기존의 어떠한 정치적 자산에 기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에 뭐 비판하는 식으로 마치 거기에 빌붙지 않으면은 아무런 존재감이나 스스로의 정치적 자산은 없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게 네. 바로 기생정치죠. 예.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최근에 정말 전투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뭐 어제 저희가 예고 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씨 측에서 또 뭐 내가 뭐 1등 뭐 사표가 되니 어쩌니 하는데 이 여론조사 수치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하는 것이 양당 모두의 평가다. 그리고 실제 투표 결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 한동훈 씨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 것이라고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도망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요. 자기가 자기 퇴로를 막은 거예요. 맞습니다. 뭐 단일화 타령하다가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1등이라며. 그럼 너가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왜 필요해? 1등이라며. 왜 한동훈하고 막 싸운다고 막, 예. 막 징징대고 사실은 뭐 이건 조금 뭐 수치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 세 명의 후보잖아요. 어쨌든 북갑에 예. 박민식, 그 다음에 하정우, 한동훈 이렇게 세 명인데 저는 이 세 명 후보의 인상만 봐도 박민식 후보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고 아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박민식 후보의 그 눈빛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감에 차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만의 뚜렷한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예. 하정우는 뭐 이미 털릴 대로 털리고 본인도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고 한동훈은 여지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든 게 사실은 다 찡찡대는 거예요. 쉽게 예. 말하면 뭔가 이 어떠한 비전이나 이런 미래를 향해서 지가 맨날 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제가 좀 하정우 씨는 뭐 내가 100억이나 포기하고 왔다. 그러니까. 난 하기 싫어도 정청래 내가 시켰다. 예전에 당대표 할 때도 그랬어요. 당대표 예. 할 때도 뭐 이거 끝나고 나면 나의 이미지는 소진될 것이다. 한동훈. 야 맞죠. 한동훈 이미지 징징. 한하 둘 다 징징징이야. 그러니까 징징징 되는 거 말고는 예. 없어요. 사실은 이 징징대는 거는 사실 네.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떠한 그냥 흐름이나 언론에서 포장한 그 이미지에 기대겠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한동훈 씨가 박근혜 대통령 또 등장하니까
감정 컨트롤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 여러 우리 보수 지지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상처를 주고 있는데, 변호사님, 한동훈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했다라고 하는 거 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당시 공판 조서까지 공개가 됐어요. 검사석에 한동훈 씨가 당당하게 가장 맨 앞에 이름을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측근들은 한동훈 씨가 구형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고, 한동훈 씨 본인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 박근혜 구형 당신들이 물고 빨던 윤석열이 한 건데, 아니,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따위 표현을 제 입으로 담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읊어드리면 한동훈의 워딩이에요. 박민식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물고 빨던 한동훈, 윤석열이 박근혜 구형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도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지금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재명이 그런 이제 허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때 원래는 유죄였죠. 원래 유죄였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신형 강제 입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수동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뭐 적극적인 허위의 인식을 갖다가 하면서 뭐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지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동훈 본인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윤석열이 키워준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게 아니다. 같은 소리다. 파트너였다. 파트너. 저 웃기는 짬뽕이야. 지가 무슨 정말로. 그리고 한동훈 같은 자는 자기가 한 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남이 한 것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했다라고 거기 기재가 돼 있는데 공판조서는 허위로, 그럼 공판조서 허위로 작성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재판부가 다 전부 다 공문서 위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의 어떠한 그 저열한 인격, 그러니까 과거 본인이 모셨던 어떠한 그 상사나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저열한 공격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긁힌 거죠. 실제로 본인이 구형한 게 맞으니까. 뭐 실제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책임져야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구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하나만 좀 바로잡자면, 한동훈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호칭을 안 붙인 언론 인터뷰가 따로 있고, 어제 그 채널A 언론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 뭐 물고 빨던 그 표현을 할 때는 대통령은 붙였다고 합니다. 물고 빨던 이라는 표현을 했던 그 인터뷰. 제가 이 지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짚어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사실은 물고 빨던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자가 정말로 그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정우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진짜. 한동훈이 참 너무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한동훈에 대해서 좀 밀고 있는 건데, 한동훈 화법 딱 2개밖에 없다. 잘한 거는 제가 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다 제가. 론스타 제가 했습니다. 이재명 세포동의안 가결 제가 했습니다. 금정부 대역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 똑같은 사안인데 잘못된 거는 제가 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제가 총선 지휘했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판결했나요? 제가 구형했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팩트예요. 박 전 대통령에게 한동훈 씨가 구형을 했다. 근데 자기가 스타 검사 코스플레이 하고 싶을 때는 차장 검사가 왜 그걸 공판장까지 가가지고 구형을 합니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이번 특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면서 이번 특검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검사들 보면은 뭐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맡으면서 유독 안 달라서 설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을 갖다가 스스로 부각하지 못해서 안 달란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누구다라고 우리가 특정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한동훈이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거 스타 검사 코스플레이 할 때, 화양연화 시절에 민주당에서의 수사를 할 때는 내가 구형했다. 그렇게 기사가 쏟아졌는데 이제 와서 불리해지니까 내가 안 했다. 윤 대통령이 윤석열 했다. 대통령이 했다.
물고 빨던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 얘기를 나오는 해요. 화법이 있잖아요. 네. 이제 실제 이렇게 팩트가 다 드러난 거라면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해 주실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 제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겁니다. 제가 했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혼내 주실 겁니다. 예. 저는 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한동훈의 그런 과거의 고통을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제 이지신 또 보수 지지자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어제 그걸 보면서 다들 이 PTSD가 올라온다고 하죠. 그 탄핵 소추안 2차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직후에 한동훈 씨가 제가 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그게 진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로 그걸 직접 지켜본 국민의 의원들이 사이코패스냐, 그러니까요. 정신병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가 진짜 나와요. 아니 정말 다들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당대표란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제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잘된 건 론스타를 그럼 막말로 한동훈이 했습니까? 론스타는요. 아니 국무위원장인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국무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당연하죠. 자기가 무슨 치적 싸울 때는 파트너라 그러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윤 대통령이 했다. 내가 안 했다. 나 실무자였다. 장난합니까 진짜? 장난해요? 아니 그리고 론스타 소송 박성재 장관이 지휘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팩트로 남아 있는데 근데 한동훈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 그 지가 잘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지가 했다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뭘 해? 사실 지가 뭘 해?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걸 갖다가 본인이 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길어요. 사실은 네. 뭐를 설명하든지 간에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관심도 없습니다. 저기 오로지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팬클럽들이 열심히 이제 그 실어 나르더라고요. 본인들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실어 나르. 한동훈 말이 하도 길어가지고. 모르겠다. 아무튼 론스타 한동훈이 했대. 론스타가 뭔지도 모를 거야.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한동훈 씨의 또 막판에 정말 경솔하고 경박스러운 발언을 통해서 전 자폭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박 대통령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 한동훈 씨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박민식 후보 힘실어 달라고만 했지. 근데 한동훈 씨가 알아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박한 언어에 정말 많은 유권자들께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셨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깜깜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여론의 향방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뭐 저도 사실 뭐 제가 뭐 직접 정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네. 뛰어든 적이 없지만 한동훈은 저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면 배워야 됩니다. 네. 뭐냐면 국민들에게는 감동이 필요한 거지 정치인이라면 감동으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이미지로 설득을 그럼요. 시키는 거고요. 그 되도 않는 그 몇 마디 말 가지고서 말장난해서 네. 국민들을 갖다가 찍어 누르고 입막음하는 게 정치인의 어떤 기본 자세가 아니다. 예. 충고 너무 좋은 충고 해가지고 좀 제가 속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예. 정치는 책임지는 자리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그 위증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선고가 네.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너무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 축하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고생해주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예. 이렇게 같이 전부 다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유일한 사건이 지금 첫 시작입니다. 사실. 네. 지금 당연히 무죄가 나왔어야죠. 그 전에 사건들도. 그런데 지금 이 전반적인 특검의 사건 그리고 또 이제 뭐 내란 재판을 비롯한 이제 특별재판부에서 하는 이 사건들이 그냥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한번 말씀하신 게 이런 사법 절차를 계속 밟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특히 위증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어떠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부분이 제일 저는 크게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판결이나 어떠한 지금 2심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법부의 변화를 저는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위증 사건은 뭐 사실은 다른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한 거는 위증이다라는 거죠. 예. 처음부터 한 게 아니다. 그럼 나중에 했다는 건지. 네. 그럼 나중에 했다고 한다 한들
그게 그러면 위증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재판부가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한동훈 같은 이런 그 법조 브로커들하고는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 커리어와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네.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헌법과 법률을 모르시겠냐고요.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좌파들이나 하는 발상이고 네.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셨고요. 예. 그거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실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한덕수 씨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되는 발언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계속 국무회의가 있는데도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거나 국무회의는 자기가 건의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됐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판단으로 국무회의는 존재했다.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주재하는 거죠. 그거는 국무회의 예. 주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탄핵의 기초 사실이 되는 국무회의가 없어서 계엄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 논리는 깨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부당했다라는 결론까지도 모두 다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증죄 판결을 통해서 요약을 하자면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이게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네.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슈퍼챗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리성님, 박민영 대변인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산 내려가신다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우잘사 TV 끝나고 2시 차편을 타고 아마 3, 4시께는 부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7시 30분 유세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장소 한 번만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17시 30분 박민식 후보의 집중 유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부산 농협 신만덕 지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김효은 대변인 그리고 주현철 대변인, 정경옥 대변인, 그 다음에 권영현 대변인까지 우리 지도부 대변인들이 17시 30분 북부산 농협 신만덕 지점에서 총 출동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슈퍼챗에도 남겨주셨는데 북갑에 여전히 자원봉사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또 북갑에 와서 우리 박민식 후보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저희가 막 국값에 소홀한다 이제 이런 느낌보다는 3,000명의 후보가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당력이 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동훈 씨 일당들은 뭐 지금 국값에 목숨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좀 화력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버스 대절까지 해가지고 차떼기 신종 차떼기 선거라고 요새 부르더라고요. 뭔가 불법 선거를 지금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 불법 선거 사무소에 뭐 5개 마이크 사용해 무슨 차떼기 버스 대절 무슨 뭐 동원해. 전 이게 정체가 그리고 선거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금품 안 나눠주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봉사활동 등 이게 경제적 환산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이 어떤 지지를 유도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당연하죠, 해요. 당연하죠. 네. 그게 그냥 허용이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무슨 자원봉사라고 돈만 자발적이라는 안 들어가고 그냥 뭐 가사도 뭐 일해주고 뭐 펴달라고 하든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너무 혼탁해지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이 혼탁한 사실은 이런 게 예전에 이제 그냥 해방 이후에 네. 하던 그냥 막 이렇게 패거리 져가지고선 다니면서 막 네. 이렇게 뭐 표 찍으라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물건 사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네. 그게 예전에는 고무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후진적인 선거를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런 식의 선거운동 하는 건 부산 북합 주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갑 주민들 느끼실 거예요. 한동훈이 들어오면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스럽구나. 그러니까 정말 남한테 기생한다. 남의 피 빨아서 자기만 주인공 되려고 한다. 이제 그 딱 저는 이 단면을 이 혼탁해진 북갑 선거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한동훈 씨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원내 진입하면 보수 진영과 우리 국가가 얼마나 혼탁해지고 아수라장이 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가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한동훈이 만약에 원내 진출한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부산 북갑이 대한민국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은. 네. 그렇죠.
쑥대밭 될 겁니다. 여러모로 맞습니다. 국값이든 중앙이든. 그래서 지금 굳이 여론조사가요. 국갑의 인구가 한 11만 12만쯤 되는데 60만 번 넘게 돌아갔답니다. 전화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북갑 주민들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여론조사 전화라고 하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지금 선거한다고 전화를 60만 번 돌아가는 전화를 매번 받으면서 응답을 하겠나? 일단 이게 근원적인 물음표예요. 일반 주민은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업에 바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구도심이거든요. 북갑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구포시장이 정말 메인 스트림이라고 할 정도로 구도심에 해당하는데 생업에 바쁜 주민분들이 오히려 전화가 그렇게 무슨 뭐 두 당 뭐 6통 7통씩 돌아간다고 하면 전 정말 짜증 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를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두 당 한 10통씩은 돌아간 거예요. 거기는 되게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네. 이렇게 어떤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은 성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적으로도 그 위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동네 와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난리통을 북새통을 만들고 있으니 네. 이걸 가지고 좋아하는 그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예. 매일 같이 뭐 여론조사한다고 전화가 울려 대기나 하면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저는 실제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난립하는 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실제로 전화통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울렸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여론조사의 어떠한 조작의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전코리아는 실제로 ARS 조사인데 ARS 조사는 통상 응답률 5%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12% 응답률에 6시간 만에 그 500개 표본이 마감됐습니다. 아, 네. 북갑 주민들은 맨날 전화기만 붙잡고 계신가 봐요. 여론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이 정도 얘기 저희가 나눠봤고요. 네, 저희 오늘부터 또 6일 동안 남은 선거 기간 저희가 정말 빡세게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뛰어서 우리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이 배신자들이 다시 생활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다 막아야 되는 그런 정말 중대한 선거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뛸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갑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시면 부산 주민들께서 충분히 박민식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정무적인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들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정치인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나 뭐 하정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믿고 있던 국민들의 등 뒤에 칼만 꼽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성세 변호사님과 2부 함께했고요. 저희 내일 11시도 오젤사 방송 정상 진행됩니다. 내일 11시에 전 또 인사드릴 테니까요. 내일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